맵베스와 벤코 장군은 힘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맵베스와 벤코 장군이 기쁨에 차 황야를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더니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멀리서 그림자 세 개가 보였어요. 바로 마녀들이었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러운 짓을 해야 해. 더러운 짓을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지. 마녀들은 알 수 없는 노래를 번갈아 불러댔어요. 그리고 맵베스를 발견하더니 이렇게 외쳤죠. 당신은 곧 클레미스의 영주이자 코더의 영주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장차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실 거예요. 맵베스는 의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클레미스의 영주가 될 것은 알고 있지만 코더의 영주는 무슨 말이고 왕이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마녀들이 예언을 하나 봅니다. 어디 나에 대해서도 말을 해다오. 벤코 장군이 앞으로 나서며 마녀들에게 물었어요. 맵베스처럼 왕이 되지는 못해도 당신이 낳은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이 되실 겁니다. 새 마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것은 더럽고 더러운 것은 아름답다. 그러더니 새 마녀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맵베스와 벤코 장군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그저 어안이 벙벙했어요. 하지만 마녀의 말이 쉽사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잠시 뒤 맵베스 일행은 왕이 보낸 사신을 만났어요.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왕 덩컨의 명령으로 맵베스를 마중 나온 것이었죠. 덩컨 왕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싸워준 자신의 사촌 맵베스에게 무언가 상을 내리고 싶어 영주 자리를 주기로 했어요. 사신은 맵베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맵베스 장군. 왕께서 당신의 공을 인정하여 글래미스의 영주이자 코더 영주로 임명하셨습니다. 아니, 코더 영주는 아직 살아계시지 않소?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는 노르웨이군과 한통 속인 것이 발각되어 곧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글래미스의 영주와 코더 영주가 된 맵베스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맵베스의 머릿속에 새 마녀가 말해주었던 예언이 생각났어요. 정말 새 마녀의 말대로 글래미스의 영주와 코더 영주가 되었구나. 벌써 그 예언의 반 이상이 이루어지다니. 그렇다면 이제 왕이 된다는 예언만이 남은 것인가? 그런 맵베스의 마음을 눈치챈 벤코 장군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맵베스 장군, 마녀들의 예언은 하찮은 일에만 맞아떨어질 뿐 큰일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설마 장군께서 그런 허황된 소리를 믿고 왕의 자리를 욕심내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내가 그런 말을 믿고 욕심낼 것 같나? 맵베스는 펄쩍 뛰며 아니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두 가지 예언이 현실이 되고 나니 마음속으로는 슬그머니 세 번째 예언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죠. 왕이 될 욕심을 품은 맵베스는 포레스 성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덩컨 왕에게 갔어요. 덩컨 왕은 맵베스 장군과 벤코 장군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맵베스 그리고 벤코 장군, 얼마나 수고가 많소. 몸을 아끼지 않는 그대들의 활약에 고마울 따름이오. 나는 내 아들 멜컴을 황태자로 봉하여 오늘을 기념할 것이니 장군의 성으로 자리를 옮겨 기쁨을 나누도록 합시다. 그럼 전 먼저 출발하여 폐하를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맷베스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덩컨왕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맷베스는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떨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있었죠. 별들이여 빛을 감춰라. 왕의 자리를 탐내는 내 시커먼 야망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때 맷베스 부인은 집에서 맷베스가 얼마 전에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부인, 마녀들이 미래에 대해 예언하기를 내가 곧 글래미스 영주와 코더 영주를 지낸 뒤 왕이 될 거라 하였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내가 코더 영주로 임명되었다오. 맷베스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맥베스는 예언대로 왕이 될 거야. 하지만 남편은 쓸데없이 정이 많고 냉정하지 못해 일을 망칠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직접 나서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야겠어. 잠시 뒤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이제 곧 폐하가 이곳으로 오셔서 연회를 여신답니다. 맷베스 주인님께서는 연회 준비를 위해 한 발 앞서 도착하셨습니다. 맷베스 부인은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맨발로 달려나가 맷베스를 맞이하며 물었죠. 덩컨왕께서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무르시나요? 내일 떠나실 거요. 하지만 덩컨왕은 내일 아침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아무런 내색 말고 가만히 계세요. 모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순간 맷베스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 역시 왕을 몰아내고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지만 욕망에 사로잡혀 섬뜩해진 부인의 모습을 보자 결심이 흔들렸어요. 맷베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등을 하고 있는 사이 덩컨왕과 그의 아들인 멜컴 왕자, 도널베인 왕자 일행이 도착했어요. 맷베스와 맷베스 부인은 속마음을 숨긴 채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죠. 연회가 시작되자 덩컨왕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무척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맷베스는 곧 밀려오는 죄책감에 마음이 편치 못했죠. 고민을 거듭하던 맷베스는 결국 부인을 붙잡고 말했어요. 그만둡시다. 나는 이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다가 벌을 받을까 두렵소. 안 돼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요. 여기서 그만두면 우린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는 거죠? 맷베스 부인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이 짠 계획을 들려주었죠. 왕은 술에 취했으니 곧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럼 제가 왕을 지키는 시종들에게 술을 먹여 놓을게요. 그때 당신은 몰래 들어가 왕의 숨통을 끊어버리세요. 내일 아침 왕의 시체가 발견되면 술 취한 시종들의 짓이라고 뒤집어 씌우면 돼요. 한편 벤코 장군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 아들 플리언스와 산책에 나섰어요. 그때 그의 앞에 맷베스가 나타나 말을 걸어왔어요. 장군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네. 지난번 마녀들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나를 도울 생각이 있는가? 권력의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벤코 장군은 맷베스의 질문에 단호히 대답하고는 아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맷베스는 한숨을 쉬고는 시종을 불러 말했죠. 마님께 가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종을 치라고 전하여라. 시종이 아내인 맷베스 부인에게 가자 맷베스는 부인이 준비해둔 칼을 움켜쥐었어요. 그 칼은 왕을 지키는 경호원의 칼이었죠. 이제 곧 왕을 살해할 생각에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들고 있는 칼에 새빨간 피가 엉켜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맷베스는 깜짝 놀라 칼을 집어 던졌지만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는 깨끗한 칼이었죠. 그때 왕을 살해할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원들은 맷베스의 아내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는 곤히 잠들었죠. 맷베스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왕의 침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곤히 잠들어 있는 덩컨 왕을 칼로 찔렀죠. 맷베스는 덜덜 떨며 부인에게 말했어요. 왕을 해치웠소. 쉿, 조용히 하세요. 옆방에 멜컨과 도널베인 왕자가 함께 자고 있어요. 그러나 맷베스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맷베스 부인은 그제야 남편 손에 들린 칼을 보고 말했어요. 아니, 그 칼은 왜 들고 오셨어요? 제가 경호원 손에 쥐어놓고 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서 다시 경호원에게 다녀오세요. 하지만 겁에 질린 맷베스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덜덜 떨기만 했죠. 보다 못한 맷베스 부인은 피 묻은 칼을 빼앗아 경호원의 손에 다시 쥐어주고는 서둘러 자신들의 침실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덩컨왕의 신하인 맥더프가 맷베스를 찾아왔어요. 맷베스는 이제 막 잠에서 깬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잠옷으로 갈아입고 맥더프를 맞이했죠. 맥베스 장군님,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폐하의 침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말이죠. 일찍 깨워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맥베스는 맥더프를 왕의 침실로 안내했어요. 맥더프가 덩컨왕을 깨우기 위해 왕의 침실로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함이 성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큰일 났소. 폐하께서 살해당하셨소. 비상종이 요란하게 울리자 맷베스 부인에 이어 벤코 장군과 멜컴 왕자, 도널베인 왕자가 뛰어나왔어요. 그들은 왕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도널베인 왕자가 놀라자 맥더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폐하의 경호원들 짓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칼이 베갯머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놈 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놈들은 어디에 있소? 왕자가 다그쳐 묻자 맷베스가 이때다 싶어 대답했어요. 내가 단칼에 베어 죽였소. 왕께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계시고 그 두 놈들은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다른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벤코 장군은 맷베스의 말이 미심쩍게 들렸어요. 그는 덩컨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꼭 범인을 잡아내겠다고 맹세했죠. 그러나 두 왕자는 이들 중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죠. 도널베인 왕자는 멜컴 왕자에게 속삭였어요. 아바마마의 일은 슬프지만 우선 얼른 몸을 숨기자.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결국 멜컴 왕자는 잉글랜드로, 도널베인 왕자는 아일랜드로 피신했어요.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왕자들이 몰래 도망을 치니 사람들은 그들이 덩컨왕을 죽인 범인일 것이라 생각했죠. 권력에 눈먼 왕자들이 경호원들을 시켜 아버지를 살해한 것임에 틀림이 없소. 그럼 이제 누가 덩컨왕의 뒤를 이어야겠소? 가장 가까운 친척인 맷베스 장군이 왕이 되는 게 옳지 않겠소? 이렇게 해서 맷베스는 마녀들의 말대로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맷베스와 그의 부인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죠. 마녀들이 벤코 장군에게 한 예언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거슬렸기 때문이죠. 분명 벤코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된다고 했소.
그렇다면 내가 벤코의 후손들을 위해 왕을 죽인 것이 되지 않는가? 내가 겨우 차지한 왕의 자리를 이렇게 빼앗길 순 없소. 불안해진 맵베스는 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맵베스 부인은 자객 2명을 몰래 불러 벤코 장군과 그의 아들 플리언스를 처치하라고 명령했죠. 얼마 후 왕이 된 맵베스를 축하하기 위해 궁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어요. 많은 귀족들이 맵베스 왕을 축하하며 연회를 즐기고 있었죠. 그때 벤코 장군과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보냈던 자객이 들어와 맵베스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벤코 장군은 무사히 해치웠지만 그의 아들 플리언스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맵베스는 안심이 되었지만 아직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초조해졌어요. 그때 시종이 다가와 말했어요. 폐하, 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앉을 빈자리가 없구나. 자리가 꽉 찼어. 폐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폐하를 위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시종이 가리킨 자리에는 20번이나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벤코 장군의 처참한 시체가 앉아 있었어요. 놀란 맵베스는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벤코 장군의 유령은 맵베스의 눈에만 보일 뿐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맵베스는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소리쳤어요. 나는 해치지 않았다. 내가 자네를 해친 게 아니야. 맵베스의 말에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맵베스 부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축배를 들자고 했지만 이미 연회를 계속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맵베스 부인이 답답함에 소리를 질렀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되겠소. 자꾸 눈앞에 헛것이 보이는구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마녀들에게 가봐야겠소. 천둥 번개가 치던 그날 밤, 헤카테는 새 마녀를 불러 모았어요. 헤카테는 온갖 재앙을 만들어내는 마녀들의 우두머리였죠. 건방지고 뻔뻔스러운 마녀들 같으니 감히 너희들이 청기를 누설해? 무엇보다 내가 직접 재앙을 내리지 못한 것이 분하다. 맵베스란 자도 괘씸하구나. 예언을 들었으면 그에 맞는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새벽에 지옥의 아케론강에 갈 테니 그곳에 마법도구와 주문을 준비해 놓으렴. 그러면 맵베스가 자기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올 테니까. 그놈은 자기 자만심 때문에 반드시 파멸하게 될 거야. 그 무렵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모여서 벤코 장군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벤코 장군의 아들 플리언스가 도망을 갔다는데 그가 벤코 장군을 죽인 것이 아니오? 모두들 덩컨왕과 벤코 장군이 각자의 아들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맷더프만은 맵베스가 덩컨왕과 벤코 장군을 죽였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덩컨왕이 죽자마자 맥베스가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를 꿰찬 것이 뭔가 석연치 않았던 거죠. 맥더프는 잉글랜드의 백작들과 손을 잡고 스코틀랜드의 맥베스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맥베스는 단단히 화가 나서 전쟁 준비에 들어갔죠. 한편 깊은 동굴 속에서 새 마녀들은 헤카테의 명령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마법약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헤카테는 흡족한 듯 새 마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사라졌죠. 그때 맵베스가 들어와 마녀들을 향해 물었어요. 이보시오, 그대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소. 그러자 마녀들은 마치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알고 있다는 듯 말했어요.
맷베스 왕이시여, 당신은 듣기만 하세요. 지옥에 있는 마녀들아, 이리 나오너라. 새 마녀가 솥에 재료를 넣으며 주문을 외우자 마녀의 환영이 쓱 하고 올라와 말했어요. 맥베스, 맥더프를 조심하라. 마녀가 솥 안으로 다시 사라지자 이번엔 피투성이 아기의 환영이 나타났어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절대 맥베스를 해칠 수 없다. 이번엔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왕관을 쓴 마녀의 환영이 나타났어요. 숲의 나무가 언덕을 넘어오기 전까진 맷베스는 절대 지지 않으리. 이 말을 듣고 맷베스는 안심했어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엔 없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벤코 장군의 자손이 왕이 된다던데 그 예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냐? 그러자 이번엔 마녀의 환영이 사라지면서 8명의 왕이 나타나 한 줄로 동굴을 가로질렀어요. 7번째와 8번째 왕은 각각 손에 거울을 들고 있었고 그 뒤를 벤코 장군의 유령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온 몸이 피범벅이 된 벤코 장군은 앞에 있는 왕들을 손으로 가리켰죠. 자신의 자손이라는 뜻이었어요. 벤코 장군이 싸늘하게 웃으며 지나가자 새 마녀들 또한 노래를 부르며 사라졌어요. 맷베스는 그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 후 맷베스가 깨어나 보니 맷베스의 부인이 걱정스러운 듯 쳐다보고 있었죠. 맷베스는 자신이 보았던 것을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맷베스 부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안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당신의 왕위를 지켜내야만 해요. 맷베스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때 신하 한 명이 동굴로 들어와 말했어요. 왕이시여, 맥더프가 잉글랜드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맷베스는 맥더프가 잉글랜드와 손을 잡을 것이 두려워졌어요. 잘못하다간 자신이 맥더프에게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신하를 불러 명령했죠. 반역자는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당장 맥더프의 가족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려라. 결국 맥더프의 부인과 아들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한편 맥더프는 가족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한 줄도 모르고 잉글랜드로 건너가 멜컴 왕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전하, 어서 용사답게 칼을 들고 스코틀랜드를 구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맥베스의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맥더프는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설명하며 멜컴 왕자에게 간곡히 말했어요. 하지만 멜컴 왕자는 그를 믿을 수가 없었죠. 멜컴 왕자의 시큰둥한 반응에 맥더프는 기운이 빠졌어요. 가족까지 뒤로하고 죽을 각오로 왔지만 그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멜컴 왕자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맥더프는 하늘을 원망하며 돌아섰어요. 멜컴 왕자는 그제야 맥더프에 대한 의심을 풀고 그의 손을 덥석 잡았죠. 맥더프는 어리둥절해진 정신을 가다듬고 떠날 채비를 서둘렀어요. 그때 병사가 나타나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전했죠. 전하, 스코틀랜드의 형편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고 울음소리만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맥더프 경의 가족들은 아니, 내 가족들이 어찌 되었단 말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맥더프 경의 부인과 자녀들, 하인들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맥더프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 올랐어요. 이를 악물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무렵 왕비가 된 맥베스 부인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어요. 바로 목류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그래서 왕비를 모시는 시녀와 의사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숨어 왕비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밤이 되자 소문대로 왕비는 촛불을 들고 자신의 침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죠. 아직도 피가 지워지지 않는구나. 덩컨왕의 피다. 벤코 장군의 피다. 아직도 손에서 피 비린내가 난다.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독한 향수를 뿌려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모든 사실을 들은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왕비의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한편 맥베스는 멜컴 왕자가 잉글랜드 군을 몰고 온다는 보고를 듣고 느긋하게 있었어요. 그깟 보고는 이제 안 들어도 상관없다. 그놈들 모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마녀들이 예언하지 않았더냐? 그때 시종이 맥베스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폐하, 왕비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맥베스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아무 말이 없던 맥베스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죽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인생이란 가녀란 배우와 같지. 무대 위에서 그토록 안달을 해도 얼마 안 가서 영영 잊혀지는 거야. 맥베스의 가슴속은 쓸쓸함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맥베스가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시종 한 명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숲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느냐? 사실이 아니라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숲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멜컴 왕자의 부대와 봉기군들이 나뭇가지로 위장하여 걸어오는 것이 마치 숲이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왕비를 잃은 슬픔과 마녀들이 예언했던 말이 깨지자 당혹감에 맥베스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숲이 걸어오고 있다면 내 운명은 어찌 된단 말이냐?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숲이 걸어오긴 했지만 세상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당장 무기를 챙겨라. 싸우러 나가자. 맥베스는 이성을 잃은 채 성문을 열고 돌진했어요. 멜컴 왕자가 이끄는 군대는 어느새 성문 앞까지 다다랐어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던 나뭇가지를 걷어낸 뒤 함성을 지르며 맥베스가 있는 성을 공격했죠. 그때 성문을 열고 나온 맥베스가 맥더프를 향해 외쳤어요. 맥더프, 헛수고하지 마라. 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 앞에서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 그럼 네가 항상 믿어왔던 마녀들에게 다시 가서 물어보아라. 나 맥더프는 10달이 차기 전에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온 사람이거든. 그의 말을 듣자마자 맥베스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더러운 마녀들 같으니 애매모호한 예언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크게 배신을 하고 마는구나. 맥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치열한 결정 끝에 맥더프의 칼에 결국 죽고 말았죠. 성은 함락되었고 병사들은 폭군을 무찔렀다는 기쁨에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스코틀랜드는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죠.